설계도서 작성하기 3페이지 보시면 설계 2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밑에 쪽으로 한번 볼게요. 실내 건축 설계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 1-1 실내 건축 설계의 각 과정별 업무 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보시면은 그 계획 설계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 설계. 그 다음에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실시 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 설계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내가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은 그 집은 뭐 어떤 모양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방은 몇 개, 그 다음에 뭐 거실은 어떤 형태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 의뢰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설계 초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계 초안. 그래서 그 내용에 보시면은 그 기본 설계의 근거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그 네모 박스를 하나 치세요. 기본 설계의 근거 작성. 이게 계획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집 구성을 할 건가, 공간 배치를 할 건가, 이게 초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치수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난 스케일 이랬는데 뭐냐면 그냥 스케일 개념이야. 스케일. 계략적으로 요런 식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정확한 치수는 없고 공간에 대한 배치만 있는 거. 이게 계획 설계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플랜, 계획을 세우는 거. 이게 스케치 도면이라 그래요. 우리가 스케치 도면. 스케치 도면.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으로 좀 보시면은 그 설계의 계획 기초 자료, 조사, 분석, 공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 그 주택도 마찬가지, 어떤 뭐 그 상가도 마찬가지, 어떤 매장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필요한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계획 설계라는 건 아까 뭐 네모 박스 칠하는 것처럼 기본 설계의 그 근거가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치수 적용했을 때 치수는 없다. 그냥 스케치 개념으로 뭉텅구리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업무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설계의 조건을 결정을 한다.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 그 다음에 공간 계획, 디자인 요소에 대한 원칙과 콘셉트 선정, 그 다음에 예산 편성 및 배분. 이렇게 된 다른 내용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계획 설계는 뭐냐? 기본 설계의 근거가 되는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그 치수 적용, 난 스케일 치수는 없다. 계략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도면, 스케치 도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 설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그 뒤에 뭐 설계는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다 뒤에 설계가 붙기 때문에 계획 어떻게 할 거냐 플랜 플랜이 짜지면 그 다음에 기본 설계로 넘어가요. 기본 설계 기본 설계에서 여기다가 네모 박스를 해놓으세요. 어디냐면 그 디자인을 전개하여 구체화하고 디자인을 확정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치수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치수 적용 여기 보시면 그 숫자로 된 치수를 표기하지는 않고 그 사람 등 접경 요소로 상대적인 스케일을 표기한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그 디테일한 제작 치수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스케일 그 어제 뭐 작업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비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150, 뭐 1000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서 느낌적으로 이 상대적인 스케일을 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치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설계 계획의 프로그램 및 지침에 따라서 디자인을 전개하고 구체화하고 디자인을 확정한다. 그 다음에 업무 내용으로는 설계 설명서의 작성, 평면도, 천정도 말씀드렸죠. 위에 그 조명이라든가 소방 설비 이게 들어가는 게 천정도예요. 그 다음에 전개, 일반 단면도 등 일련의 렌더링으로 아이디어를 시각화한다. 디자인의 구체화 과정, 그 다음에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공사 계산서 및 공정 계획서의 작성. 이때 설계 주체는 뭐냐면 이제부터 전문적인 설계자가 참여를 해요. 설계자가 참여를 한다. 그래야지 이제 기본적인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설계는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기본 설계는 그 디자인을 전개하여 구체화하고 디자인을 확정한다.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가 실시 설계라 그래요. 실시 설계. 실시 설계. 실시 설계. 여기도 네모 박스를 해 놓으세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현장 시공을 위한 기본 도서로 제작. 여기다가 네모를 쳐 놓으세요. 현장 시공을 위한 기본 도서로 제작. 그래서 내용은 기본 설계. 그러니까 기본 설계는 기본 설계 개념은 이거였었죠. 디자인을 전개하여 구체화하고 디자인을 확정. 이게 기본 설계인데 기본 설계 내용을 현장 시공을 위한 기본 도서로 제작. 그러니까 디테일한 도면을 작성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설계 주체는 물론 설계자가 되겠죠. 그래서 치수 적용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건축 설계 도서의 설계 치수를 기본으로 구체적으로 치수를 표기한다. 이거는 시공 도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세하게 바로 도면을 보고 제작할 수 있는 상세 치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구분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계획 설계는 내가 뭐 자녀가 2명이 있다. 그러면 방은 뭐 3개, 거실은 하나, 부엌은 어떻게, 화장실은 뭐 어떻게, 그 다음에 뭐 창문은 통창 아니면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뭐 구체적인 그 치수는 없지만 계략적인 어떤 안, 그게 이제 기본 설계 그 근거 작성에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수는 없다. 그냥 난 스케일, 그냥 프리스타일로 그리는 거다. 요게 계획. 그 다음에 기본 설계는 디자인을 전개해서 그래서 요구한 사항을 어느 정도 그 설계자가 비율에 맞게 배치를 하고 공간 설계를 하는 거. 그래서 디자인을 전개해서 구체화하고 디자인을 확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 초안을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요게 기본 설계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실시 설계로 가는 거고, 기본 설계가 나왔는데
좀 뭐 바꾸고 싶다든가, 방을 좀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거실을 늘린다든가, 이런 변경사항을 좀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계략적인 거였지만, 이제 어느 정도 스케일에 맞춰서 도면이 된 거니까, 그거를 보여주면서, 미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시설계로 가는 거고, 아니면 다시, 기본 설계를 다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아요. 그냥 딱 구분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크게 보면 계획이 있어야 되고, 기본이 있어야 되고, 실시가 있어야 된다. 실시 설계는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된 상태에서, 기본 설계가 확정된 상태에서 현장 시공을 위한 기본 도서, 여기서 기본 도서라 되어 있는데, 기본 도서는 도면도 포함이 되는 총괄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그래서 현장 시공을 위한 기본 도서로 제작되는 거, 이거를 실시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표 1-1만 보시면 돼요. 사실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박스 칠하고 한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 몰라도 괜찮아요. 자, 다음 페이지, 그 4페이지. 지금 표 1-1에 대한, 그거에 대한 설명들에 뒤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그 기획 설계, 이렇게 되는데, 기획 설계. 여기도, 여기만 박스 처리를 해 놓으세요. 기본 설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여기다만 박스, 다 필요 없어요. 기본 설계의 방향을 제시. 기본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으니까, 계획 설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계획 설계. 기획 설계나 계획 설계나 용어를 혼용해서 많이 써요. 전문적으로 가면 이제 좀 나누면 기획 설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획 설계나 계획 설계나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본 설계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으니까 기본 설계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설계 전 단계.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설계의 초기 단계로 설계 범위라는 건 방 몇 개, 거실 어떻게, 창문 방향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설계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은 뭐 2달 아니면 4달, 1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금액, 얼마의 금액으로 할 거냐, 1억으로 질 거냐, 2억으로 질 거냐, 3억으로 질 거냐, 이거에 따라서 그 재질이 달라지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 조건이라 그래요. 설계 조건. 설계 조건을 결정하고 의뢰자의 그 요구에 따라서, 결국은 의뢰자라는 거는 그 고객이죠, 고객. 돈을 제공하시는 분.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초 자료를 연구, 조사, 분석, 계획해서 기존 설계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 물리적 자료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식으로 도면을 작성해서 제공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디자인 요소에 대한 원칙, 디자인 방향이라든가 계략적인 배치, 그 다음에 재료, 색상 등을 설정해서 기본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전체의 예산을 배분하는 등 기본 설계 근간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그 계획 설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획 설계는 기본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부터 이런저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좀
뭐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기획 설계 업무 내용 및 성과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계 계약, 그러니까 설계의 범위 어디까지 할 거냐,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설계 기간, 설계비. 그 설계를 할 때 설계비가 따로 다 들어가요. 그 참고로 설계비는 그 고객분들한테 100%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 배웠지만 100% 그래요. 근데 100%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의뢰자의 요구 사항을 정리, 기초 조사, 사례 연구, 시설물 등 설계 자료의 조사.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 그런 조사 같은 거 시킨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 고객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는 그 시장 조사라든가 그 사회 조사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기본적인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고객을 만나서 미팅을 해서 픽스를 우리가 이제 고객을 만나서 픽스한다 그러는데 관철을 시켜야 돼요. 관철을. 그 능력은 뭐냐면 한 번에 만나서 관철을 시키는 게 능력이야. 그 횟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그 비용을 고객들한테 전가할 수는 없어요. 다 회사 부담이야.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미팅 횟수를 가능하면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서 의향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지만 단번에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단번에.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조사된 설계 자료의 분석 및 종합. 그다음에 4. 공간 계획. 공간 계획은 이거는 동선까지 포함해요. 침대 위치는 어디, 그 다음에 화장실 위치는 어디, 거실 위치는 어디, 세탁기 위치는 어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공간 계획을 짜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얘기만 하지 그 구체적으로 어디 배치해주세요 이런 거는 잘 못해요. 그런 것들을 다 짜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디자인 원칙, 그러니까 어떤 컨셉으로 갈 거냐, 그 시대가 요구하는 컨셉에 맞춰야 되겠죠, 그죠? 지금 시대에 그 초가집 지어줄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예산 편성 및 배분 계획, 예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더 치중을 할 거냐. 그래서 뭐 거실 쪽에 더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방 쪽에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그 요구에 맞게 해줘야 되겠죠. 물론 좋게 해주면 좋겠지만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된 범위 내에서 그 사람 그 얘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 거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방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 욕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 그런 거를 대화를 통해서 그 어디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초보예요. 초보. 얘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실내 설계, 실내 건축 설계와 관련된 용어 해가지고 설계 도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설계 도서 여기서부터는 좀 내용이 그냥 그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들어만 놓으세요. 들어 놓으면 나중에 좀 업무를 하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설계 도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우리가 지금 그렸던 그 도면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구조 계산서, 이거는 이제 그 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 구조 계산서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 트러스 구조라든가 뭐 이런 저런 것들. 그리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구조 계산 그 필요하면 그 구조 계산하는 그 팀이나 이것만 하는 쪽으로 외주를 줘요. 가능하면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거의 이제 이런 것들을 외주 처리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그 시방서, 시방서 및 기타, 다음 각호의 서류. 그래서 설계 도서라고 하면 이게 그 통틀어서 우리가 이걸 설계 도서라 그러는데 그 건축 설비 계산에 관한 서류도 설계 도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토질, 지질에 관한 서류도 설계 도서예요. 그다음에 시공 공사에 필요한 서류. 3번 시공 공사에 필요한 서류인데 그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야. 그 외에는. 그래서 그 쉽게 보면 집을 질 때라든가 이 빌딩을 질 때도 마찬가지. 그 토질이라든가 지질 조사도 다 해요. 파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안반이 많다거나 뭐 이러면 공사 기간이 되게 힘들어져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왜냐하면 그 고객분들은 지하에 뭐가 묻혀 있는지 이런 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집만 잘 지어주기 바라는 건데 그 사전에 그 금액을 그 제시를 할 때 지질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된 상태에서 금액이 올라가야 돼. 그냥 땅이겠지 하고 그냥 넣었다가 나중에 팠는데 암석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그 장비라든가 공사비용이 되게 커져요. 그거 다시 청구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 조사를 다 해서 그 기본적인 금액이 청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땅 파면 그 문화재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또 커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사전에 좀 조사를 다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계. 근데 여기 그 설계에다가 네모 박스를 해주세요. 설계에다가 네모 박스. 그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래서 그 자기 책임하에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대수선, 용도 변경, 리모델링, 건축 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 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 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냥 그 설계라는 거기에만 그 네모 박스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 설계가 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업무가 그 설계 사무실 들어가면 다 하는 업무예요. 이 업무가. 그다음에 그 3번에 보면 뭐 기획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 업무라 하면 건축물의 규모 검토, 현장 조사, 설계 지침 등 건축 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 업무를 말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 설계 업무. 건축 설계 업무라 하면 건축주의 요구를 받아 수행하는 건축물의 계획, 설계 목표, 디자인, 개념, 연관 분야의 다각적 검토, 인허가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설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도서에 작성하는 업무. 그래서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좀 더 세분화돼서 나온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5번에 이제 그 계획 설계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건 여기는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는 거고 앞에 1-1 그 내용 3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계획 설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만 박스를 쳐놓으세요. 계획 설계에서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 그래서 계획 설계는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 그래서 계획 설계라 하면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건축사는 그냥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건축사. 건축주는 그 고객, 돈을 주시는 분.
그걸 이제 건축주라 그래요.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 업무를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경관력 측면, 설계 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 디자인의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이 기본 시스템으로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 이게 계획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중간 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계가 세분화적으로 되면 이제 좀 많이 있는데 앞에 1-1만 그냥 그 기억하라 그랬어요. 아직은 뭐 내부적인 건 필요 없어요. 중간 설계. 건축법 제8조항 사항에 의해서 기본 설계 도서를 포함한다. 중간 설계라 하면 계획 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 설계 단계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시 설계는 그 공사용 도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미팅을 해서 또 수정 단계를 해요. 수정 상태라. 그러니까 이 중간 설계 단계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네 번, 많게는 10번도 해요.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뭐든지 단계를 최소화하는 게 능력인 거야, 능력. 그 사람의 능력. 미팅이 많아진다. 중간 설계가 계속 바뀐다. 이건 뭐냐면 건축주, 고객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되지 않았다. 사전 조사가 안 됐다. 이 얘기야,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설계가 계속 수정이 된다는 거는 엔지니어링 피가 커진다는 얘기가 사실은 계속. 그리고 공사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설계가 늦어진다. 결국은 공사 기간에 압박을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도장 빡 찍기 전에 중간 설계 이거 할 때는 이미 계약은 끝난 거야, 사실은. 기본적으로. 계획 설계 단계가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기본 설계라 그랬잖아요. 기본 설계. 계획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안을 제시하는 게 기본 설계인데, 기본 설계 할 때 도장 찍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도장 찍으면 기간도 설정되어 있고, 예산도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 중간 설계에서 그 확인만 하는 단계지 이거를 변경하는 단계는 아니야, 사실은. 근데 여기 중간 설계에서 변경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때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고객들하고도 그 미팅을 할 때 우리가 회의록을 써요. 왜냐면 말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 사인. 그 고객이 큰 고객도 마찬가지. 만나면 미팅에서 회의록 작성하고 사인. 그거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실시 설계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완료된 상태에서 실제 제작이 들어가는 설계,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실시 설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승인도니 뭐 기타 등등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단계가 그 앞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제작도 딱 찍어서 나가는 거, 이게 실시 설계야.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가야 돼. 이거 수정하면 일이 아주 커져요. 그래서 실시 설계라는 건 제작을 위한 도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실시 설계, 여기에서 여기만 박스를 해놓으세요.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 실시 설계라는 뭐냐? 박스,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 아까 설계 도서의 내용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실시 설계는 제작도기 때문에 모든 도면, 구조 계산서, 뭐 시방서,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완결이 되어 있는 상태. 이거 가지고 공사가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실시 설계. 그 다음에 사후 설계 관리 업무,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AS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보시면 그 사후 설계 관리라 하면 건축 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 시공 과정에서 설계사의 건축사의 설계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 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 여건 변화 및 업체 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규격 등을 선정, 변경에 대한 검토, 보완 등을 수행하는 설계 업무를 말한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는 그 사후 설계 관리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쉽게 보면 우리가 뭐냐면 감리예요, 감리. 그래서 그 작은 공사 같은 경우는 그 감리를 따로 주지 않는데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그 설계사하고 감리사하고 따로 분류를 시켜요. 왜냐하면 서로 견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감리사를 따로 둬요. 큰 공사 금액 얼마 이상은 감리사를 두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감리사가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사 도면이 감리로 넘어가서 그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하는 쪽 이게 이제 그 감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